업스트림된 히스 즈음. 단칼에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이들은 무엇이 다른가? 매번 같은 문제를 맴도는 당신을 위한 7가지 예방 개입의 기술. 질문 하나로 1200억을 아낀 익스피디아부터 박스에 넣은 그림으로 파송률을 80% 낮춘 자전거 회사까지,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다. 요즘 저는 고전이 아니라면 굳이 자기 개발서를 찾아 읽지는 않습니다. 공짜로 준다 해도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읽지 않았습니다. 쉴 틈 없이 고전과 인문을 마주해도 만나야 할 인문과 고전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자기 개발서를 읽었지만 소나기처럼 그때만 흠뻑 젖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일과 일터에서 제가 성장하는데 나름 도움이 되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행복의 가치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책을 소개하게 된 것일까요? 이 책은 고향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 때문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간부로 있는 친구가 회사 추천 도서라고 해서 저도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아까운 시간과 돈만 축내는 책이라고 생각했지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읽은다고 하니 스마트폰으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책을 받고 한 올 한 올 책 거풀을 벗겨내며 내심 읽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에게만 가치 있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와 가정, 그리고 개인에게도 필요한 책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험과 위협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업스트림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서문 내용만큼 좋은 글은 없을 듯합니다. 서문의 일부 내용을 옮겨보겠습니다. 당신이 친구와 함께 강가에서 소풍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강 쪽에서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어린아이가 물에 빠진 것이다. 두 사람 다 곧장 물에 뛰어들어 아이를 구해 강가로 데리고 나온다. 그런데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다른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린다. 당신과 친구는 아이를 구하려고 다시 강물에 뛰어든다. 그게 끝이 아니다.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아이가 보이고 또 보이고 계속 보인다. 두 사람의 힘으로는 다 구하기가 벅찰 정도다. 그때 갑자기 친구가 당신을 혼자 두고 물 밖으로 나간다. 어딜 가는 거야? 당신이 묻자 친구가 답한다. 상류 업스트림로 가서 아이들을 물속에 던져 넣는 놈을 잡으려고. 공중보건과 관련된 우화사회 운동가 어빙졸라가 썼다고 전해지는 글을 각색. 업스트림은 상류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운스트림은 문제가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업스트림은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부 요약한 내용이오니 궁금하신 분은 꼭 책을 통해 좋은 정보 얻기를 권장합니다. 하나의 조직이 갖춘 고유한 전문성은 엄청난 효율을 안겨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롭고 이로운 방법, 즉 업스트림 방식으로 문제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방해한다. 이런 모습은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대응만 반복하는 사이클에 갇히고는 한다. 불이 나면 불을 끈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대처한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한다. 하지만 문제를 발생시킨 시스템을 고치려는 시도는 절대 하지 않는다. 범죄 예방에 집중하는 경찰보다 범죄 대응에 집중하는 경찰이 보상을 더 크게 받습니다. 숨어있다 튀어나와 신호 위반 딱지 끊는 경찰관보다 도로변에서 사고 예방에 몰두하는 경찰관이 보상받기 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후 대응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다. 눈에 더 잘 보이는 것이다. 다운스트림 활동은 눈에 잘 들어오고 측정하기도 쉽다. 반면 업스트림 활동은 모호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 나는 이 책에서 업스트림 활동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그 문제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왜 우리는 업스트림보다는 다운스트림 활동에 익숙한 것일까요? 즉, 다운스트림 활동은 범위가 좁고 빠르고 구체적이다. 반면 업스트림 활동은 광범위하고 느리고 위험하지만 일단 성과가 보이면 그 효과는 정말 대단하다. 그렇다면 업스트림 방식과 다운스트림 방식 중 무엇이 옳을까? 경보 시스템으로 도둑질을 멈추게 해야 할까? 아니면 미래의 범죄자를 낳게 될 어머니를 보살펴야 할까?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은 왜 굳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업스트림 방식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다운스트림 방식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물론 아니다. 그곳에도 누군가가 있어야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 요점은 우리의 관심이 엄청나게 비대칭적이라는 것이다. 강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왜 그들이 떠내려오는지는 알아보지 않는다. 내가 이 책을 통해 이루려는 목표는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상류 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이다. 개인적, 조직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 말이다. 우리는 문제의 증상에 대처하는 걸 멈추고 문제를 고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어떻게 하면 강 하류에서 머물고 있는 동료들을 상류로 보낼 수 있을까요? 먼저 하류에 머무는 원인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선수들이 열심히 뛰다 보면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나는 이런 마음가짐을 문제 불감증이라 부른다. 이는 부정적인 결과가 자연스럽거나 불가피하다는 믿음이다.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무지하면 그걸 마치 날씨 대하듯 한다. 날씨가 나쁘면 다들 그냥 어깨를 으쓱할 뿐이다.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날씨가 이 모양인걸. 문제 불감증은 우리가 연구하게 될 업스트림 사고를 방해하는 세 가지 장벽 중 첫 번째다.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또한 문제 불감증은 엄청난 피해 앞에서도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게 만든다. 상류로 가려면 먼저 문제 불감증을 극복해야 한다. 간략한 전달을 위해서 많은 예시들을 생략하는 점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예시를 옮겨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문제 불감증의 희생양이 되는가? 아래 흉부 CT 스캔 슬라이드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방사선과 의사들이 폐암 진단을 위해 분석하는 시각적 자료다. 혹시 이상한 점 없는가? 그렇다. 작은 고릴라가 보이는데 저건 환자가 삼킨 인형 같은 게 아니다. 트래프턴 드루 연구팀이 방사선과 의사들에게 장난을 치기 위해 영상에 고릴라를 집어넣은 것이다. 방사선과 의사들은 이 영상 속에서 암의 가능성을 알려주는 결절을 찾아낸다. 이들 중 고릴라의 존재를 알아차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별로 많지 않다. 24명 중 20명이 고릴라의 존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들은 무주의 맹시라는 현상에 먹잇감이 됐다. 이는 우리가 한 가지 일에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때 그 일과 무관하나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무주의 맹시는 주변을 살피는 시야를 축소시킨다. 여기에 시간적 압박이 더해지면 호기심 부족이 야기된다. 난 내가 하는 일에만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혹시 떠내려오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드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마음의 변화는 문제를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불감증에서의 탈출은 자기가 비정상을 정상처럼 대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자각에서부터 시작된다. 잠깐 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 거지? 잠깐 왜 고등학교 졸업률이 52센트밖에 안 되는 걸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게 된 걸까? 자각과 불안은 개선의 씨앗이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현황 조사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느낄까? 라고 묻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델라지는 이렇게 말했다. 이 나라의 수많은 여성들이 나와 똑같은 일을 겪었다는 걸 깨달았다. 성희롱이라는 표현을 제안한 팔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직장인 여성들은 그 말을 바로 쓰기 시작했다. 본인이 날마다 겪는 성적 강요를 포착한 그 표본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지금 벌어지는 현상은 분명 잘못됐으며 다들 생각이 같다는 인식을 얻게 된다. 이 인식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 그런 뒤 이 지점에서 무언가 주목할 만한 일이 벌어진다. 사람들이 자기가 일으킨 게 아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서는 것이다. 한 언론인은 성희롱을 견디는 수백만의 여성을 대신해 싸우기로 했다.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던 한 여성은 일면식도 없는 다른 엄마들 수천 명의 대변인이 됐다. 업스트림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내가 이 문제를 유발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해결할 것이다. 이런 주인의식의 탑재와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가 바로 우리가 다음에 분석할 내용이다. 책 업스트림은 과연 내가 나서도 될까?
라는 당신의 의문에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여러 심리적 편향과 휴리스틱의 예를 들어 당신의 팀과 조직을 상류로 이끌게 할 것입니다. 하류에서 아이들을 건져내느라 급급해하면서 명예로운 표정을 짓는 동료들을 떠올려 보세요. 다운스트림 영웅주의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댄 히스는 업스트림으로 나아가기 위한 7가지 행동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불가항력적이거나 처음 겪는 문제에 맞서는 법과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책은 여타 자기 개발서와는 다르게 흥미롭고 지루함이 없습니다. 당연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책은 반드시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읽어야 할 책인 듯합니다. 제발 하류에서 놀지 말고 상류로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요즘은 하류에서 애들 구하는 신용도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뜬금없이 이 책을 소개해준 친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책보다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